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중학교 교사가 여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논란입니다. 교육청은 성희롱으로 판단했지만 경찰은 수사를 포기했습니다. 익산 시내버스는 타시군과 달리 앞면 광고판을 시정표어로 채우고 있습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광고판을 바꿔 예산 낭비라는 지적입니다.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새만금 등 전북 현안 5가지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새만금의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구름 많고 후텁지근한 가운데 전주 등 8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고 성추행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중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논란입니다. 네, 교육청은 이를 성희롱으로 판단했지만 경찰은 어찌된 일인지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도내 모 중학교 교사 A씨는 직위 해제를 당했습니다. 여학생의 허벅지나 무릎을 만지고 어깨를 주무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 피해를 호소한 학생은 모두 7명이나 됩니다. 우리 아이한테 사랑을 지나치게 준 게 법에서는 이렇게 금목을 있다는 것을 이분은 그렇게까지 의식을 좀 안 했다는. 진상 파악에 나선 교육당국은 교사의 행위가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는 것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선생님들의 어떤 행위들이 학생들에게는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 같은 것들을 내면하고.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교사의 신체 접촉은 있었다고 하면서도 범죄 혐의가 없다며 내사를 종결시킨 겁니다. 신체적인 접촉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렇게 심한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해가지고 끝났어요. 부안여고에서 드러난 학생 인권에 대한 수사기관의 낮은 의식 수준이 또다시 드러나면서 경찰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방학 중 방과 후 학교와 자율학습에 대한 강제 참여가 금지됩니다. 전북교육청은 학생 인권조례의 정규 교육과정 외의 학습은 학생들의 선택과 자율 참여가 원칙이라며 불참에 대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당국은 학교에서 참여를 강요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 점검을 통해 행정, 재정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익산 지역 시내버스는 타 지역 시내버스와 달리 앞면 광고판을 시정표어로 채우고 있습니다. 시장이 새로 바뀔 때마다 광고판을 갈아 끼우고 있는데 예산 낭비라는 지적입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익산 시내 한 정류장에 시내버스가 들어섭니다. 버스 앞면엔 번호만 표시됐을 뿐 행선지나 운행 정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앞에가 있으면 더 좋은데 옆에가 있는 것보다 그러니 빨리 이렇게 저기서 오면 앞에 오면 저기 우리 차 왔구나. 대신 버스 상단에는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지난해 재선거로 당선된 현 시장이 내건 시정 슬로건입니다. 익산 시내를 운행하는 버스 160여 대에는 모두 이렇게 시정을 홍보하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시장이 새롭게 선출돼 슬로건이 바뀔 때마다 익산시는 이 전면 광고판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시장 때는 여성 친화 도시 익산, 박경철 시장 당시엔 2000년 역사고도 익산 등으로 문구가 교체됐는데 정작 시민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뭐 광고 붙어 있겠구나 하면서 별로 신경을 안 쓸 것 같아서 딱히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굳이 또 그런 거에 또 돈 안 쓰고 그냥 차라리 딴 데다 돈 쓰는 게 의미 있게 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광고판 교체에 드는 예산은 한 번에 1,100만 원으로 대당 7만 원꼴. 전임 시장의 흔적 지우기 성격으로 시정 홍보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그 전부터 그렇게 쭉 시장 목표를 해서 홍보 효과도 없고 거기에 빈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죠. 익산시를 제외한 전주나 군산, 남원 등은 시내버스 앞면에 주요 노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어제 발표된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새만금 등 전북 현안 5가지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새만금의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이종유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도내 현안 가운데는 새만금 사업이 유일합니다.
78번째 국가균형발전 과제 아래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과 국제공항, 신항만을 조기 구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역 공약 가운데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간 것은 새만금뿐이라며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공항이 명시가 되고 공공주도 매립이랄지 SOC 같은 것들이 다 명확하게 딱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굉장히 큰 성과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새만금 말고도 다른 지역 사업들도 많이 반영됐습니다. 세종시로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 조기 구축 등 세종시 육성 계획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부산 북항과 광양항 그리고 인천항 영종도 재개발 사업은 착공 시기까지 못 박혀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습니다. 국정과제 발표 현장에서도 광양항 개발은 언급됐지만 새만금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부산 북항, 광양항, 인천항 같은 오래된 기존 항만들의 재개발을 통해서 항만 경쟁력도 크게 키워나가겠습니다. 새만금이 국정과제 내용으로 포함되긴 했지만 당초 전라북도가 목표로 했던 100대 주요 항목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종이나 전남, 부산 등 다른 지역 현안과 별다른 차이 없이 반영됨으로써 새 정부에서는 새만금에 이른바 특별 대우를 하지 않을까 했던 지역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새만금 사업과 함께 새 정부 국정과제의 전북 현안도 몇 가지가 포함됐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박찬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익산의 국가식품 클러스터입니다. 연말 1단계 완공을 앞두고 계획한 2단계 확장 사업은 지난 대선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지역 대선 공약이었던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탄소 소재 국가산단, 안전보호 융복합 사업 등 4개 사업이 정부의 5개년 세부 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과제를 예산에 우선 반영하겠다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다음에 부처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해서 국정과제가 각 부처 장관들이 잘 챙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청와대에서 직접. 새 정부 국정과제는 또 지역 혁신 도시를 중심으로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어 전라북도가 구상하고 있는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태권도를 문화 콘텐츠화한다는 정부 계획 역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무주 태권도원의 성지화 사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후 진짜 과제는 정부의 변함없는 실천 의지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대선 공약이었던 동부 내륙권 국도와 지도권 산림치유원, 부창대교 등 7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에 역점을 두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와 달리 5년 내내 꾸준히 약속을 지켜나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도내 국회의원 전원을 포함해 34명의 국회의원들이 서남대 폐교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이용호, 이춘석, 정운천 등 도내 국회의원 10명 전원과 박주연, 주승용 의원 등 국회의원 34명은 성명을 통해 서남대 폐교는 균형 발전과 지역대학 육성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또 폐교될 경우 교비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고 자녀 재산이 비리재단에 귀속된다며 비리 척결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한 학교 현장의 변화를 짚어보는 두 번째 시간, 오늘은 학생들의 변화입니다. 학교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 나아가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청소년들을 소개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마이산 자락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 흥겨운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지도 강사는 없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며 아이들끼리 댄스 동아리를 결성했습니다.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하다 보니 힘이 들지만 그만큼 즐거움과 성취감은 배가 됩니다. 재밌어요. 평소에 집에서는 그게 춤을 못 추는데 여기서는 다 같이 춤을 맞춰볼 수 있어서 좋아요. 전교생이 참여하는 다모임 시간에는
매주 자유 발언을 통해 주제가 정해지고 기탄 없는 의견들이 쏟아집니다. 게시판을 올라오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에 그 신발 갈아 신는 그 현관에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요구는 쉼터와 모래놀이터 등 교정의 변화로 이어지면서 참여도 적극적입니다. 저학년 친구들도 말을 많이 해요. 특히 그런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자기들의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모습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려는 학생들의 움직임은 학교 울타리를 넘어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는 지역 청소년 연대로까지 구성돼 이렇게 조금씩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3회 군산지역 청소년 학생 백인 원탁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군산 청소년 학생연합이 청소년 자치공간 만들기를 주제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학교는 다르지만 격이 없이 생각을 나누고 이를 발표하며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지난 3년간 교육청과 의회에 청소년 의제를 전달하고 시국선언에도 참여하는 등 사회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청소년들 지역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자기 문제에 대한 관심을 느꼈을 때 이걸 바꿀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청소년 의제들이 많이 발굴됐으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학생들의 변화가 학교 현장을 바꾸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마중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빈병용기 보증금 차등 반환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반환에 참여한 소비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 소비자정보센터가 최근 도민의식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7%가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의 보증금 반환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26%만이 반환 경험이 있다고 밝혀 반품 환경 개선과 함께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상권을 위협하는 노브랜드 입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주시 소순명 의원은 이마트 자체 브랜드를 판매하는 노브랜드 매장은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골목 상권을 빠르게 잠식해 나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소 의원은 현재 사업 조정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개점을 막을 방법은 없다며 이마트가 스스로 사업을 철회하도록 지역사회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순창군이 운영하고 있는 발효소스 토굴이 여름 피서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완주군은 청소년 창업 공간인 꿈마루 카페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순창군이 고추장 마을에 조성한 발효소스 토굴에 피서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길이 134m로 국내 최대 규모의 장류 저장고인 토굴은 연평균 15도의 온도에 미디어 아트 체험관 등이 개설돼 피서객은 물론 발효문화 체험장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위도 식히면서 아이들의 학습 체험도 가능한 장점 때문에 피서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편의시설 확충에도 신경을 써 나갈 계획입니다. 완주군이 학교 밖 청소년 사회 적응시설로 꿈마루 카페를 개소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문을 연 카페에서는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운영에 참여하게 해 직업으로 독립을 뒷받침하고 운영 수익금은 이들의 지원금으로 활용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사회에 진출할 기회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임실군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교육을 위해 지난 5월 신축한 문화원에서 오는 10월까지 매주 수요일 임실 이야기를 주제로 체험형 인문학 강의를 진행합니다.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는 일이야말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남원시는 오는 10월 27일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하는 흥부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23명의 위원으로 제전위원회를 출범하고 공연과 행사 등 프로그램 발굴을 본격화했습니다. 올해 흥부제는 보다 시민과 소통하고 화합하고 흥부의 정신을 나눌 수 있는 시민이 살아가는 축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제시가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19개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함께 참여한 협약에 따라 모금 동료는 물론 후원자 발굴 등을 공동으로 진행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조선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캠프가 열립니다. 중소조선연구원과 산업기술문화재단은 조선업 경기 침체로 일자리를 잃은 조선 전문 인력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군산 라마다 호텔에서 취업 역량 강화 캠프를 개최합니다. 참가자에게는 숙박과 식비 등이 제공되고 캠프 수료 후에 취업활동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산악기상 관측소가 도내에 추가 설치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완주 남당산과 무주 민주지산, 진안 성수산 등 9곳에 산악기상 관측소를 새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악기상 관측소는 산사태, 산불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상을 실시간 파악하는 시설로 현재 도내에는 11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 일부 지역에서 홍역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어 해당 지역 여행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루마니아에서 홍역이 발생한 이후 이탈리아와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지난달까지 14,000명의 환자가 발생해 35명이 숨졌습니다. 당국은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해당 지역 여행객들은 접종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학생이 학생을 지도하는 선도부에 대해 교육당국이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선도부가 법적 근거 없이 등교 지도와 질서 유지 명목 등으로 학생들을 통제해 인권과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선도부 역할은 학생 자치 활동의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대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주제로 한 특별전이 전북대학교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명작 한여름밤의 꿈을 우리 전통 연희로 풀어낸 공연이 모레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웃음과 재미, 감동을 전해주는 창작 뮤지컬 루나틱이 오늘 완주 문예회관에서 공연됩니다. 프랑스 대표 감독 프랑스와 5종의 영화 프란츠가 오늘 익산 공공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무료로 상영됩니다. 사진과 그림을 결합한 작품을 선보이는 허성철 개인전이 전주 우진문화공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물놀이와 태권도를 활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오늘부터 9월 3일까지 무주 태권도원 일대에서 운영됩니다. 세계 잼버리 유치를 기원하는 태권도 어울림마당 행사가 모레 부안예술회관에서 개최됩니다. 김제 지평선 아카데미 강좌가 오늘 시청에서 세종을 통해 역사의 길을 찾다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명사초청 특강이 오늘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마련됩니다. 전주시는 스트레스에 취약한 청년들을 위한 집단 코칭 프로그램을 오늘 청년 소통 공간 비빌에서 진행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구름 많고 후텁지근한 가운데 전주 등 8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2도, 남원 33도 등 31에서 33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으며 동부 내륙 지역에는 오후 한때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m로 일겠습니다.